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제가 피부과 시술을 많이 해드리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피부과 시술을 남들보다는 많이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술들을 직접 하거나 받아보면서 이 시술은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 이 시술은 그래도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느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는 2030 남자가 받기에 가성비가 좋은 피부과 시술 3가지,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순위는 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순위이고요. 왜 골랐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느끼는 대망의 1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1위 시술은 제모입니다. 그 제모 하나 한다고 뭐가 많이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모를 꾸준히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꾸준히 받을 사람으로서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자분들 중에서 일부 수염이 잘 어울리셔서 일부러 기르고 다니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레이저 제모가 피부과에서 남자가 받을 수 있는 시술의 가성비 1위라고 단연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미적으로 개선 효과가 뛰어납니다. 우리가 면도를 하고 나서 수염 자국이 남아있는 것과 수염 자국이 아예 없는 게 생각보다 이미지 차이가 큽니다. 면도를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수염 자국이 거뭇거뭇하게 남아있으면 이건 아저씨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원래는 안 그랬는데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수염 자국이 진해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3년 전 사진인데 아침에 면도를 완전히 하고 바로 직후에 햇볕 아래에서 찍힌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이게 사진 필터 보정이 된 건데도 저렇게 거뭇거뭇하게 보일 정도라서 저는 면도를 하고 가도 사람들이 왜 오늘 면도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스스로 거울을 보고 해도 뭔가 퀭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게 솔직히 느껴졌었어요. 큰 맘을 먹고 제모를 시작해서 지금은 6회 정도 제모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갤럭시 Z 플립 기본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3년 전에 필터 입혀서 찍힌 사진보다도 더 깔끔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적으로 아저씨 느낌을 탈피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남자들은 면도하다가 이 면도날 때문에 이 뾰루지나 문항염 생겨봤잖아요. 일단 저는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면도를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면도를 할 때 예전에 저도 빡빡 문질러서 했는데 지금은 전기 면도기로 아주 가볍게만 면도를 해도 이 상태가 유지가 잘 돼요. 그래서 면도할 때 문항염이나 뾰루지 발생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 수염 부위에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 자주 나시는 분들은 제모를 하면 여드름 치료와 예방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얼굴이 좀 더 깔끔한 이미지가 되면서 면도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여드름 치료 효과까지 있는 제모가 가성비 시술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위는 보톡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미간이나 이마에 주름이 있으면 성격이 나빠 보인다, 드세 보인다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늙어 보입니다. 2030 남자들은 주로 눈가주름이나 팔자주름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 미간이나 이마주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있으세요. 이 눈을 뜰 때 이마까지 이마에 힘을 써서 같이 치켜뜨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나이가 젊더라도 이마주름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것도 제 사진인데요. 이게 보시면 10년 전 제가 학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수술방에서 나와서 찍은 사진 같은데 저 이마에 선명한 가루주름이 보이시나요? 저렇게 주름이 특히 사진을 찍을 때 평소보다도 더 잘 드러나요. 왜냐면은 이제 빛 반사라든지 음영 같은 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저도 저 때도 사진 찍을 때마다 항상 스트레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마에는 보톡스를 2번 정도 맞았는데요. 많이 개선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 보톡스 말고도 20대 남자분들, 특히 턱 근육 발달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때 턱 보톡스로 수술 없이도 얼굴 라인이 좀 더 갸름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거는 내 얼굴 라인을 구성하는 이 라인이 근육이냐 아니면 뼈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이제 이 뼈가 굵은 타입이 아니라 이 저작근, 즉 씹는 근육이 비대해져서 얼굴 라인이 좀 두꺼우신 분들은 턱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얼굴형이 조금 더
약간 갸름하게 조금 더 계란형에 가깝게 바뀌실 수가 있고, 얼굴형이 계란형에 가깝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조금 더 샤프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물론 애당초 턱 보톡스 자체가 이 뼈를 깎아내는 윤곽 수술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지만, 어쨌든 이 가격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얼굴형을 바꿔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술과 수술들 중에서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톡스를 가성비 시술 2위로 꼽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리프팅입니다. 이제 리프팅 중에서 울세라, 써마지 등 특정 기계를 지칭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기계를 이용한 리프팅 전체를 통칭해서 오늘은 그냥 리프팅이라고 할게요. 이 리프팅은 시술하고 나서 직후에 바로 볼 수 있는 효과가 너무 좋고, 미적으로 얼굴의 군살, 군 라인들을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어서 순위로 꼽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가성비 시술을 꼽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두 시술보다는 리프팅이 가격대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 시술로는 3위에 꼽아봤습니다. 사실 리프팅은 살 처짐이 거의 없는 20대 초반 남자분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에게 해당이 되냐면 이제 20대 후반과 30대 접어들면서 이제 광대라든지 이렇게 얼굴 위쪽에 있던 살들이 점점점 볼이나 턱 쪽으로 내려오시는 분들, 이제 턱살이 더 내려와서 턱 라인이 무뎌지고 밑에 이중턱, 투턱이 생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그런 분들이 하시고 나서 만족도도 가장 높습니다. 자, 또 사진 보시면 10년 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름 턱선이 선명했죠. 그리고 볼살도 탱탱하고 처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됩니다. 턱선이 파묻혀 버렸고 밑에는 이중턱, 투턱이 되었죠. 이런 안타까운 경우에 리프팅 효과가 좋습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리프팅은 얼굴 살을 빼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중력에 의해서 원래 있어야 되는 살이 탄력을 잃고 아래로 처지는 것들을 다시 위에 올려 붙여주는 것이 리프팅이 하는 일이지, 얼굴 살을 녹여서 얼굴 크기 자체를, 면적을 줄여주는 게 리프팅은 아닙니다. 얼굴이 빵빵하고 탄력이 가득한 20대 초반 남자분이 오셔도 사실 리프팅을 통해서 큰 개선 효과는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2030 남자 중에서는 30대로 접어드시는, 이제 얼굴 탄력이 처지기 시작하는 그런 남자분들에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재미로 봐주셔도 되고, 뭔가 나를 가꾸기 위해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전달이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도 또 재밌거나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